서유럽 패키지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은 서유럽 3국 9일 기준 상품으로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들을 한 번에 가는 코로나 이전 가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유럽 상품가를 보고 놀라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200만원대 상품도 꽤 보였고 조건에 따라 100만원대 후반처럼 보이는 상품도 있었습니다만 2026년 기준으로 서유럽 3국 9일은 보통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금 괜찮은 상품은 600만원 이상도 많고 성수기에는 더 올라가죠. 공식 물가가 몇 배씩 올랐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이 수많은 여행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와 장점, 단점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리적인 부분입니다. 서유럽 3국은 생각보다 넓어요. 보통 파리에서 시작해서 스위스를 지나 이탈리아 로마까지 내려가거나 반대로 로마에서 시작해서 스위스 거쳐서 프랑스 파리로 올라가는 일정이 많죠. 말은 3국 9일이지만 실제 이동거리는 상당해요. 차량 이동만 따져도 대략 한 1500km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래도 다른 유럽 장거리 패키지와 비교하면 이동 피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에요. 중간에 기차를 타는 일정도 있으니까 색다른 느낌도 있죠. 프랑스는 한국의 약 5.5배, 이탈리아는 약 3배 정도 되는 나라인데 그러나 그 땅을 전부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라를 옮겨 다니지만 각 나라 대표적인 포인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코스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죠. 첫 번째, 유명 관광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에펠탑, 개선문, 루브르 박물관, 스위스 융프라우, 베네치아, 피렌체, 콜로세움, 바티칸까지 유럽 여행에서 이름 들어본 곳들은 거의 다 들어가요. 처음 유럽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드디어 유럽에 왔구나 하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주는 일정입니다. 두 번째는 쇼핑이죠. 프랑스에서는 화장품, 향수, 명품, 스위스에서는 초콜릿, 시계, 이탈리아에서는 가죽 가방, 의류, 잡화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디자인이나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경비를 조금 더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지갑이 흔들립니다. 일단 나라별로 보는 재미는 확실해요. 세 번째,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개별 여행으로 가면 그냥 건물만 보고 지나칠 수 있는데 패키지는 인솔자와 가이드가 설명을 해드리죠. 파리의 도시구조, 스위스의 산악관광,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로마 역사까지 큰 흐름을 잡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학생들의 학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고요. 다섯 번째는 미식이에요. 프랑스에서는 빵과 치즈, 스위스에서는 또 초콜릿과 마찬가지 치즈,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와 피자처럼 나라별 음식 문화가 확실히 달라요. 또 커피, 와인, 맥주는 말해서 못합니까? 특히 이탈리아 커피는 안 마셔본 분들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식사가 맛집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유럽 안에서도 나라별 식문화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점은 현지 물가예요. 커피 한 잔 5유로면 거의 지금 환율로 한 만원 되죠. 생수 하나 2유로면 한 3,000원 넘고요. 냉장고 자석 하나도 거의 한 만원 정도. 샌드위치 하나가 한 13,000원. 파스타 한 접시가 거의 한국 돈으로 한 3만원. 스위스에서는 자석 하나가 한국 돈으로 15,000원 이상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시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죠. 얼마 안 샀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사라지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텔이에요. 유럽 호텔은 한국 호텔 감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객실이 작고 엘리베이터가 좁고 시설이 낡아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도심 호텔일수록 방 크기나 시설 기대치를 크게 낮추셔야 됩니다. 오래된 유적지가 많은 동네일수록 호텔 퀄리티는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음식이에요. 프랑스 음식,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패키지 식사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고급 레스토랑 느낌하고 많이 다르고요.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가 자주 나오는데 스파게티 먹고 또 스파게티 먹다 보면 나중에 스파게티에 물려서 결론은 마지막 날에 시파게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냉난방이에요. 숙소나 식당 컨디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에어컨 보급률이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한 난방도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곳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마지막은 줄 서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늘 인기 관광지를 가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대기 시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침 출발 시간이나 중간 이동 시간이 상당히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곳을 간다는 건 그만큼 사람이 많은 곳을 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이 상품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서유럽 패키지는 관광지를 보는지
여유를 사는 상품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파리를 깊게 느끼고 스위스에서 며칠 쉬고 이탈리아 골목을 천천히 걷는 상품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좋아하는 대표 포인트들이 다른 지역 패키지보다 많이 들어가 있죠. 내 취향이 휴양인 분들이 가시면 극기 훈련이나 돈 주고 사서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유럽을 처음 경험하는 분, 유럽 맛보기 후 자유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 유럽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가장 괜찮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은 모두 개인 의견임을 일단 밝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감잡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생각했던 것보다 비쌀 수도 있고 음식, 숙소, 이동 모든 것들이 힘들 수도 있죠. 그럼 갈까 말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태까지 인솔 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때 에펠탑 앞에서, 콜로세움 앞에서, 바티칸 앞에서, 알프스 앞에서 좋아하시던 여행객분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많거든요. 대접받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말리고 싶지만 반대로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기준을 찾으신다면 서유럽은 아직도 가장 좋은 입문 코스라고 생각들어요. 추후에는 서유럽 10일, 12일, 16일 상품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